안녕하세요. 차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물리를 위한 수학 두 번째 시간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좌표계를 배웠습니다. 좌표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웠냐면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숫자로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 좌표계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좌표계가 무엇이 있는지 봤고 직각좌표계를 간단히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좌표계 중에서 2차원 좌표계, 평면 좌표계인 극좌표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표시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본 3차원 좌표계를 간단히 복습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점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간에 있는 한 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 3개, 좌표 3개가 필요한데 그 3개를 X, Y, Z로 사용하는 거, 이것을 직각좌표계라고 했습니다. 카테지안 좌표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좌표계가 있었죠.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인데 R은 뭐였습니까?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Z축에서 R까지의 각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극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이는 방위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통좌표계가 있는데 원통좌표계는 로하고 파이 그리고 Z를 사용합니다. 이 세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물체의 운동은 평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 좌표계, 즉 2차원 좌표계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원 좌표계는 훨씬 간단해지겠어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직각 좌표계, Z 빼고 X, Y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점 P를 X와 Y 두 좌표로 표시하겠어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극좌표계는 R과 세타인데 R은 원점에서 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X축에서부터의 각입니다. 이 R과 세타라는 글자 대신에 원통좌표계의 글자를 따서 로, 파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물리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R 세타가 더 익숙하니까 우리 R 세타로 표시하겠어요? 우리 그냥 그 문자를 그렇게 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표시한다는, 대표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이 좌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시할 때 좌표계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교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떤 것이냐면 먼저 X방향의 단위 벡터 X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냐면 좌표가 두 개 있죠.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 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만 증가시키는 방향, 지금 보면 여기에 X방향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X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Y만 증가시키는 방향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다른 좌표계에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하고 일치하냐면 X축과 Y축과 Z축 방향과 일치하죠. 그렇지만 이걸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것 같으면 다른 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공간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도 공간은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단위 벡터의 크기는 다 똑같죠.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그 방향도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위 벡터는 전부 그런 게 아닙니다. 직각좌표계의 특징입니다. 지금 당장 극좌표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보겠어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극좌표가 R과 세타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두 좌표 중에서 한 좌표 R은 세타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R만 증가시키는 방향, 이게 바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세타 방향은 R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타만 증가시키는 방향. 그러면 R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원이 되죠. 이때 세타를 증가시키는 건 그 점에서 그 원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보는 것처럼 이 R 방향과 세타 방향은 어떻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단위 벡터가 R 단위 벡터, R 햇, 우리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면 단위 벡터를 표시한다 그랬죠. R 햇이라고 쓰기는 쓰지만 이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세타가 일정하면 R 방향은 같은데 세타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세타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X방향, Y방향 단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그릴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죠. 이 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위 벡터들 사이에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단위계의 단위 벡터는 단위 벡터인 X햇과 Y햇을 스칼라 곱하면 0이고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인 R햇과 세타햇을 스칼라 곱하면 역시 0이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라고 하냐면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 우리 3차원 좌표계에서도 직각 좌표계, 구좌표계, 원통 좌표계 있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직교 좌표계입니다. 물론 직교 좌표계가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대표할 때는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좌표계는 전부 다 이 직교 좌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좌표계의 단위 벡터에서 다른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단위 벡터 사이에 그 관계, 요거를 단위 벡터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점에서 먼저 R 단위 벡터, 직각좌표계의 R 방향 단위 벡터가 있다면 이것을 극좌표계의 R 방향 단위 벡터가 있다면 이것을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로가 바로 어떤 방향이에요?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디서는 안 바뀌죠. 세로가 바로 X 방향이죠. 가로는 바로 뭡니까? 이게 가로 세로 혼동했네. 가로가 X축 방향이고 세로가 Y축 방향이죠. 그래서 요 각이 세타니까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Y 방향의 성분은 사인 세타이죠. 그래서 R 햇은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또 이렇게 똑같이 직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X방향 성분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세타 햇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 쉽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R과 세타를 먼저 그려놓고 여기 X햇이 이렇게 있으면 이 X햇을 R과 세타의 성분으로 표시하면 좋겠죠. 이놈들의 크기는 전부 1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타가 여기니까 R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런데 세타 방향의 성분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Y햇, Y 방향의 단위 벡터도 역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R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여기서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 단위 벡터를 우리 이제
극좌표계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극좌표계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극좌표계의 좌표와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한 건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뭐냐면 x, x 햇 더하기 y, y 햇이었죠. 그러면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될까? 극좌표계에서는 혹시 r, r 햇 더하기 세타, 세타 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 한 항으로 대표됩니다. 극좌표계에서는. 왜 극좌표계에서는 한 항으로 대표되는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각좌표계를 그렸어요. 직각좌표계의 위치 벡터 R, 원점에서 P점까지 그린 게 위치 벡터죠. 이것을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려면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 단위 벡터의 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의 성분은 X, X 햇 이렇게 됐죠. Y축 방향의 성분은 뭐가 됐습니까? Y, Y 햇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것이 바로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한 위치 벡터입니다.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이렇게 쉽게 구했는데, 그러면 극좌표계는 어떨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때요? P점에서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그려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R 벡터의 거리가 뭡니까? R이죠. 그 다음에 그 방향, 이게 바로 위치 벡터죠. 따라서 한 방향으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바로 R이기 때문에 크기에다가 그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는 한 항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일이 뭐냐면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도 각 좌표계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직각좌표계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 변이 벡터, 속도 벡터를 대표하지 않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치 벡터는 그냥 R 그랬죠. R 그러면 숫자로 대표한 게 아니죠. 변이 벡터는 그냥 dr 그랬죠. 이 dr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게 차분, 작은 차분이었죠. r 프라임 빼기 r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작은 차분이기 때문에 미분, 그래서 변이 벡터는 위치 벡터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벡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속도 벡터 하면 우리가 순간 속도를 얘기하고 그것은 바로 뭡니까? dt분의 dr이었죠. 그 dt분의 dr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변이 벡터를, 다시 말하면 위치 벡터의 미분을 시간 간격 dt, 시간의 미분 dt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 변이 벡터와 속도 벡터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좌표계에서 대표해야지 된다, 성분으로 표시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차원 좌표계는 한 좌표밖에 없습니다. 1차원 좌표는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1차원 좌표계에서 하는 걸 연습하면 1차원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x 햇, 이게 끝이겠죠. 그러면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이 벡터는 dr을 구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분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dr 하면 r이 x, x 햇이니까 두 개 곱한 것을 미분해야지 되죠. 근데 두 개 곱한 것을 미분할 때는 우리 미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함수를 미분할 때는 하나를 미분하고 하나 그냥 곱하고 나머지 하나를 미분하고 그거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dya를 미분한다고 하면 dy에다가 a 곱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da를 곱하는 거, 이게 바로 미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걸 갖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r은 dxx 햇이니까 dxx 햇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dxx 햇 하고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x dx 햇,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쉬운 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방법을 하나씩 따라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때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 dx햇이 뭐냐? 이 dx햇은 x햇, 다시 말하면 x방향의 단위 벡터의 미분이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인데, 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또는 x햇은 어떻습니까?
바뀌더라도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더라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x 프라임 빼기 x 프라임 햇 빼기 x 햇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같으니까 0이죠. 다시 말하면 x 햇은 상수이기 때문에 dx 햇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dr은 dx x 햇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미분은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딱 마음속에 놔두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좌표계에서 자 구하는데, 자 1차원 좌표계에서 우리 r은 xx 그 다음에 dr은 dxx까지 알았죠. 그러면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dt분의 dr이었죠. 자, 이것을 1차원 좌표계로 대표하려면 성분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분을 집어넣으면 dr을 dt로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dt분의 dx, x햇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x햇 앞에 있는 성분, 즉 v가 뭐가 되냐면 dt분의 dx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좌표계에서는 우리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와 속도 벡터를 우리 1차원 좌표계로 표현했습니다. 자, 2차원 좌표계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직각좌표계에서 먼저 해보겠어요. 자,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쉽죠.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위치 벡터를 미분하는데 x햇과 y햇은 미분해서 0이니까 dx x햇 더하기 dy y햇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 벡터는 뭐가 됩니까? 속도 벡터는 이걸 dt로 나눈 것이니까 바로 뭐 하면 되겠어요? dt분의 dx x햇 더하기 dt분의 dy y햇 이렇게 되는데, x햇의 앞에 있는 게 바로 x방향 성분이고 y햇의 앞에 있는 게 바로 y방향 성분이죠. 그래서 x방향 성분은 dt분의 dx, y방향 성분은 dt분의 dy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x방향의 속도는 x좌표만으로, y방향의 속도는 y좌표로 표현됐죠. 근데 이것은 직각좌표계의 특징입니다. 어떤 다른 좌표계에서도 전부 그런 게 아닙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항상 x방향의 성분은 x좌표계만으로 표현되고 y방향의 성분은 y좌표만으로 표현되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좌표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극좌표계는 어떻습니까? 위치 벡터 자체가 한 항밖에 없었죠. 그러면 속도 벡터는 변이 벡터나 속도 벡터를 구하면 한 항이겠습니까? 두 항이겠습니까? 네, 변이 벡터를 구하면 두 항이 됩니다. 이렇게 두 항이 되죠. 그래서 r 햇을 미분하면 dr 햇이 되고 r dr 햇이 되죠.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dr 햇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dr 햇을 알기 위해서 쉬운 게 어떻게 하면 쉽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 해봤습니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변환하는 거 했죠.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변환하면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미분하면 0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r 햇은 이렇게 되고 세타 햇은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걸 우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잘 모르면 댓글에 남기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dr 햇만 필요하시면 dr 햇과 d 세타 햇을 다 미분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r 햇이 이렇게 있으니까 r 햇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햇과 y 햇은 미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d 코사인 세타 x 햇 더하기 d 사인 세타 y 햇인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미분한 거 뭔지 이렇게 알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d 세타가 각 항에 있으니까 이걸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저 가로 안에 든 거 요게 바로 무엇 같으냐면 저 세타에다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r 햇의 미분은 d 세타 곱하기 세타 햇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세타 햇도 미분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타 햇 미분하면 이렇게 해서 d 세타로 이렇게 묶으면 이 안에 있는 요게 바로 뭐와 똑같으냐면 r 햇과 똑같죠. 그래서 d 세타 햇은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나옵니다. 마이너스 d 세타 r 햇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서 쓰면 dr 햇은 d 세타 세타 햇, 그 다음에 d 세타 햇은 마이너스 d 세타 r 햇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딱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d 세타로 양변을 나눌 것 같으면
DT로 양변을 나눌 것 같으면 DT분의 DR 햇은 DT분의 D 세타 세타 햇, 그 다음에 DT분의 D 세타 햇은 DT 마이너스 DT분의 D 세타 R 햇, 이렇게 DT분의 D 세타가 거기에 하나씩 더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극좌표계에서 저 DR 햇을 우리가 구했죠. 그 구한 게 바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네, DR R 햇하고 DR 햇 대신에 R D 세타를 이렇게 쓰고 세타 햇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변이 벡터입니다. 변이 벡터가 두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 속도 벡터는 양변을 DT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속도 벡터는 DT분의 DR R 햇 더하기 R DT분의 D 세타 세타 햇, 그러기 때문에 극좌표계의 속도 벡터의 R 방향 성분은 뭐가 되냐면 DT분의 DR이 됩니다. 그런데 세타 방향 성분은 뭐가 되냐면 R DT분의 D 세타가 되죠. 아까 직각좌표계하고 좀 다르죠. 세타 방향의 성분에 R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좀 다르게 대표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운동을 볼 때 어떤 좌표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운동을 보고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직각좌표계, 원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도 벡터를 해보겠어요. 자, 우리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상적으로. 그러면 가속도 벡터는 뭐였습니까?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였죠. 이것은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하든가 또는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속도의 차분을 DT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속도의 차분 DV를 시간 간격 DT로 나눈 거, 이게 가속도다. 또는 속도 벡터를 T로 미분한, 속도 벡터를 T로 미분하는 것이 가속도 벡터다. 또는 위치 벡터를 시간 T로 두 번 미분하는 것이 가속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역시 가속도의 경우도 실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로 대표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좌표계를 쓸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각좌표계를 해보겠습니다. 1차원 좌표계에서 한 것은 똑같이 아까 여기서 가속도를 할 것 같으면 저 속도를 한 번만 더 미분하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dt분의 dv가 되고 dt 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가속도를 보면 dt분의 dv 또는 dt 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직각좌표계를 볼 것 같으면 2차원의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번 v를 t로 미분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dt 제곱분의 d제곱 x, 그 다음에 dt분의 dy를 한 번 더 미분하면 dt 제곱분의 d제곱 y, 그래가지고 ax는 뭐가 돼요? dt 제곱분의 d제곱 x, ay는 뭐가 돼요? dt 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속도도 x방향 성분은 x좌표만에 의해서, y방향 성분은 y좌표만에 의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극좌표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좌표계는 어때요? 위치 벡터는 한 항으로 표시되고 속도 벡터는 두 항으로 표시됐습니다. 자, 가속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 보겠어요. 자, 그 방법이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냐? 자, 속도 벡터가 두 항인데 각 항에 임자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각각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를 표시하면 가속도 벡터의 R 방향 성분은 AR, 세타 방향의 성분을 A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우변을 하나씩 미분하면 전부에서 몇 항이 나오겠습니까? 5개의 항이 나오죠. 맨 처음 거는 dt분의 dr 미분하고, 그 다음에 dt분의 dr 햇도 미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r 미분하고 dt분의 d 세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 햇을 미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dt분의 dr 햇, 그 다음에 dt분의 d 세타 햇, 이건 우리가 앞에서 구해 놓은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타 햇과 r 햇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같은 성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묶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5개의 항이 되는데, 이게 묶으면 R 방향 성분 2개, 세타 방향 성분 2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즉
AR은 A dt 제곱분의 d 제곱 R 빼기 dt분의 d 세타의 제곱이 되고, A 세타는 2배의 dt분의 dr 곱하기 dt분의 d 세타 더하기 r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좌표계에서는 가속도의 각 성분이 r 방향 성분에 r 세타가 다 들어가고 세타 방향 성분에도 r 세타가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우리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전부 다 대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 좌표계의 좌표와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만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진짜로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각좌표계는 굉장히 간단했는데 극좌표계는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극좌표계도 원운동에서 사용할 때는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극좌표계에서는 자, 이렇게 됐었어요. 자, 요 위치 벡터가 이랬고,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두 항이었고,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여러 항이었죠. 근데 이게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반지름이, 다시 말하면 R이 일정한 운동이죠. 그래서 R이 R0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r이 0이죠. 그리고 dt 제곱분의 d 제곱 r도 0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 dt분의 dr하고 dt분의 d 제곱 r은 다 0으로 넣고 r은 r0로 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v는 r0 오메가 세타 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어떤 성분밖에 없냐면 원운동의 경우에는 세타 방향의 성분밖에 없어요. 자, 원운동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속도는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운동할 때는 R 방향의 성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어떠냐? 두 방향 다 있습니다. R 방향의 가속도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이게 바로 구심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돌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도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저기다가 오메가라고 쓴 건 뭐냐면 이거 각속도를 표시한 거예요. 각속도는 dt분의 d 세타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가속도, 이거는 dt분의 d 오메가인데 d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우리 각 가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이 극좌표계로 대표할 것 같으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Mathematics for Physics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거 좌표계를 1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